어떻게 지구상에 이렇듯 많은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약 40억 년 전 지구가 생겼을 때 뿜어져 나온 수증기가 비가 되어 지상에 내리고 그것이 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태양계가 생길 때의 일이다. 가스 덩어리가 회전하여 중심에는 빨간 덩어리인 태양이 생기고 그 밖의 나머지 먼지와 가스가 모여 지구와 다른 행성이 생겼다. 이때에는 아직 지구는 불타는 마그마 덩어리였다. 이 마그마 안에 물의 재료가 되는 수소가 들어있어 마그마가 식어 바위 덩어리가 되는 과정에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뿜어져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담하게도 반론을 제시한 학자가 있었다. 아이오와 대학의 루이스 프랭크 박사는 원래 물은 이 지구의 물질이 아니라 우주에서 얼음 덩어리로 날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은 우주에서 왔다는 것이다. 프랭크 박사는 인공위성 카메라가 몇 개의 검은 점을 비추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사한 결과 이 검은 점이 지구에 낙하하는 소혜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소혜성의 정체는 100톤이나 되는 물과 얼음 덩어리로 1분 동안 20개, 1년에 1천만 개에 달하는 양이 지구로 날아온다는 것이다. 40억 년 전부터 이러한 얼음 덩어리가 지구로 날아와 바다를 만들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프랭크 박사는 주장하고 있다. 우주에서 날아온 물은 어떤 정보를 새긴 채 지구상에 내려온 걸까? 물을 둘러싼 이야기는 우주의 구조를 찾는 모험이다. 물이 보여주는 결정은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결정 사진을 찍는 실험을 거듭하며 나는 어느새 혹은 모르는 사이에 우주의 심오한 진리로 이어지는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장의 결정 사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결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라는 글을 보여주었던 물인데 물이 기뻐하며 꽃처럼 활짝 핀 모습의 결정을 나타낸 것이었다. 내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결정이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사느냐가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을 바꾸고 그 변화는 몸에 그대로 나타난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 후정란 단계에서는 99%가 물이다. 태어날 때는 몸의 90%, 성인이 되면 70%, 죽을 때는 50% 정도가 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평생을 거의 물 상태로 사는 것이다. 인간이기 이전에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의 대답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다. 물의 정체를 알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의문도 풀 수 있다. 물은 대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은 생명력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체내 50%의 물을 잃으면 살 수 없다. 인간은 물이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이다. 그 관점으로 다시 주위 세상을 보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들어온다. 나는 물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물의 결정 사진을 모아 사진집을 출간했다. 마뉴엘러 김이라는 여성은 사진집을 본 후 내게 다음과 같이 감상을 말해주었다. 물의 결정 사진의 놀라움은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의식은 크게 도약하죠. 의식이 매우 빠르게 눈을 뜨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 느끼던 것이 눈에 보임으로써 가속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은 마음의 거울이다. 물은 다양한 얼굴로 인간의 의식을 형상화해 보여준다. 모든 존재는 진동이다. 삼라만상은 진동하고 제각각 고유한 주파수를 바라며 독특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 물에 대해 연구해온 나는 이것이 우주의 근원임을 알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늘 진동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끊임없이 전멸한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방 안에서 친구와 단둘이 수다를 떨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친구가 찾아온다. 그 친구가 방문을 연 순간 꽃이 핀 듯 환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뀐다.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굳어지고 검고 탁한 공기가 방 안을 맴돈다. 문 쪽을 보니 그 친구의 얼굴은 헬쑥하고 등은 초라하게 굽어 있으며 한눈에도 삶에 지쳐 보인다. 문제는 그 친구가 문을 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는 점이다. 인간도 진동한다. 사람마다 고유의 진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진동을 느끼는 감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과 장소에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있고 가게를 내기만 하면 성공하는 복된 장소도 있다. 사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역시 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자연계는 정말 신비롭고 완벽하다. 소리를 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존재도 있다. 바로 물이다. 물의 음악을 들려주면 왜 결정이 변할까? 또 말을 걸거나 글자를 보여주면 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는 걸까? 그것은 모든 것이 진동이기 때문이다. 물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대로 전사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적어 물에게 보여준 후 결정 사진을 찍으면 어느 나라 말이든 균형 잡힌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주었다. 반면 멍청한 놈과 같이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든 결정이 흐트러진 채 부서져 보기에도 처참한 모양이었다. 사랑과 감사라는 말은 대자연의 규칙, 생명현상의 근원이다. 그래서 물은 자연 그대로의 육각형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 반면에 멍청한 놈이라는 말은 자연 속에는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말이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 상처 입히는 말, 깔보는 말 등은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생긴 말들이다. 인간의 육체는 물이다. 의식은 혼이다.
물을 깨끗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을 맑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의 몸을 아름다운 물의 결정으로 채워야 한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사랑과 감사의 말을 보여준 물이 매우 아름다운 결정을 만든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했다. 물론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주지만 사랑과 감사를 함께 보여준 물은 거기에 심오한 품격이 더해지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한다. 사랑과 감사의 결정은 사랑의 결정보다는 감사의 결정과 더 닮아 있다. 감사의 파동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또렷하게 알 수 있는 물질에 눈을 빼앗겨 왔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사람은 숲속에 나무를 베고 사막과 싸우며 문명을 일궈온 것이다. 분명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한 투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21세기까지 인류가 걸어온 역사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시켰다. 숲은 파괴되고 깨끗한 물은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닌 지구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길러준 물에 감사해야 한다. 가슴 깊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에는 온통 감사해야 할 것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감사 그 자체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을 채우고 있는 물은 한없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환하게 빛나는 결정 그 자체가 된다.